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단독 전화 인터뷰, 단독 전화 취재인데요. 지금 이제 모든 관심이 이재명의 그 11월 15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선고에 모든 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운명도 좌우하지만 또 민주당의 그 434억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자유우파 보수 쪽에서도 민주당 빼고는 이제 그 전부 생중계를 해라. 그 정도로 이게 그 저희 나라 전체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이걸 국민이 알아야 된다. 지금 현재 그 생중계를 요구하는 또 정당이 한 7, 8개나 됩니다. 그 전병헌 새민주당, 전병헌 새민주당부터 우리 국민의힘까지 이 재판이 이제 그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2년 2개월을 끌었죠. 2년 2개월을 끌어서 11월 15일 날 선고하는데 이 재판의 그 정인이 50여 명 돼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게 절반 정도, 한 20몇 명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백현동이 4단계 용도 변경이 국토부가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했다. 이 부분도 이제 정인이 한 20몇 명, 그러니까 정인이 합쳐서 이제 이거 한 5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 그 가장 마지막 정인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정인, 마지막에 정인으로 놓은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백현동 사건의 그 핵심 키맨 정인 스모킹건 이분이 그 누구냐? 이분하고 이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이분은 이제 그 언론에는 많이 좀 보도가 됐어요. 그냥 뭐 공무원 A씨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통화하면서 뭐 어차피 이제 이분이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유동규 씨처럼 많이 노력하니까 본인의 그 이름을 공개하고 이제 그 통화한 걸 방송에 되느냐. 제가 승낙을 받고 처음으로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 이분은 이제 그 김황준 이런 데 그 전직 공무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은 이제 그 이재명 시장 할 때 실제 이제 그 도시 계획을 개발을 실무적으로 이제 그 가장 전문성이 있고 총괄한 이런 데 그 능력 있는 아주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6급으로 6급이면 실무 중에서는 책임자입니다. 5급부터 이제 그 사무관이죠. 이분이 그 언론에는 어떻게 나 있느냐? 김황준 이분이 언론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재명이 이제 그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 이제 용도 변경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 발령이 쓰레기 분리 수거장으로 이제 그 발령이 난. 야, 참 이게 이재명이 이거 직권남용입니다.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백현동 개발하는데 터무니없이 이제 이거 50m가 넘는 정말 위험한 데 이거 만리장성 옹벽 아파트 있잖아요. 4단계 올려서 이게 그 말도 안 되는 개발이니까 이 김황준 이분은 이제 그 적극적으로 그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재명이 그 백현동 개발에 대해서 왜 워낙 전문가니까. 이분의 주장은 뭐냐? 이분은 이제 그 백현동을 이제 그 4단계는 말이 안 되고요. 그때 그 정바울 사장이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옮기면서 개발하잖아요. 그때 그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만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확 코미디. 오히려 돈을 받는 옮겨가는 한국식품연구원은 2단계만 올려주면 되겠다. 고맙다. 이랬는데 그 김인섭이나 돈 벌게 해주려고 4단계를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 김황준 씨는 뭐랬냐면 이제 그 한국식품연구원이 요구하는 대로 2단계만 이제 그 올리자. 2단계 올리면 이제 그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 4단계 올리면 이제 그 준주거지역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예요. 2단계만 올리면. 근데 실제는 4단계를 올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2단계 올려가지고 국민주택 기금을 가지고 이제 이거 임대 아파트를 만세대 짓자. 이게 맞죠. 원래 이게 임대 아파트를 지으려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 아파트가 수익이 안 나니까 김인섭이나 그때 정바울 사장, 정진상, 이재명이가 일반 분양으로 이게 다 바꾼 거 아닙니까? 임대주택은 10%도 안 되게 줄여버리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서 이게 이재명이가 말한 억강 부양, 억강, 강자는 누르고 약자들을 도와주는 억강 부약, 공자님이 말한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억강 부약하려면 이게 그 좋은데 임대 아파트를 제가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항상 말하고 행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황준 이분의 주장은 한국식품연구원도 2단계만 올려달라 하니까 그냥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2단계 올려서 차라리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한 10,000세대 지을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어려운 서민들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얼마나 이게 바람직한 정책입니까? 이런 공무원을 이게 표창을 주고 승진시켜줘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반대한다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보내버리. 이게 직권남용이라 말이에요. 인사권남용이. 이런 게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근데 그 후에 어떻게 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또 제대로 현장에 제대로 근무 안 한다고 재판 해임까지 해버리잖아요. 징계해가지고 해임을 했잖아요. 해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소송을 걸어가 승소했다. 요까지만 기사가 나옵니다. A 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장 해임 소송 걸어서 승소했다. 제가 이제 전화 취재로 여쭤보니까 항소심까지 가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까지 포기했겠지. 뭐 항소심에 최종 승소하면 그러면 이제 복지계가 지금 잘 근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상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정권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으로. 근데 지금도 또 이게 제대로 복직이 안 돼서 또 무효소송 또 재판 중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남시장이 바뀌었고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공무원들은 이런 이제 공익신고자 제보자에 준하는 이런 분들은 보호를 하고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안타깝게 재판 중인 게 참으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하여튼 이 공무원은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좀 아침에 쭉 전화 통화도 옛날에 저한테 자료를 보냈던 제가 못 봐가지고 쭉 통화를 했고 이재명 1월 15일 날 선거 끝나면 한번 제가 찾아뵙고 또 저기 엄청나게 복잡한 자시안에게 백현동에 비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언론도 모르고요. 검찰도 잘 이해 못할 부분이 있어요. 워낙에 복잡한데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뭐 도시개발위원 제가 행정법 교수를 했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입니다. 제가 뭐 보상받거나 이거 제가 감정평가를 해서 강의까지 했는데도 들으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요. 이분 이야기는 환경영향 평가부터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김현지가 소속된 성남의제 20일 김현지 보좌관 있잖아요. 권력설 1위. 김현지가 소속된 단체가 환경영향 평가 의견을 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1, 2차 환경영향 평가까지는 옹벽이 불법이죠. 이거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버렸잖아요. 옹벽은. 근데 갑자기 환경영향 평가 바뀌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불법 옹벽 아파트가 된 과정을 쭉 설명해 주시고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마 재판의 마지막 정인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검찰에서도 가장 키맨인데 결론부터 이제 쭉 제가 들어보니까 이재명은 이분 이야기는 이제 100% 무죄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15일 선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뭐냐? 워낙 복잡하니까 제가 오늘 방송이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권한이 있어야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잖아. 지휘하거나 감독하거나 권한이 있어야. 그 당시에 백현동 사업 개발할 때 국토부가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국토부가 뭐 이게 권한이 있어야 뭐 지휘 감독을 하거나 뭐 직무유기를 문제 삼거나 협박을 하거나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뭐 혁신도시 특별법의 그 의무도 아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 혁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이게 이재명이 지 마음대로, 이재명이 지 꼴리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국토부가 자금이라도 돈이라도 뭐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사업이라 이러면 또 국토부가 개입할 수가 있지.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또는 그 재정적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야. 이분의 말의 핵심은 국토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감독을 하고 이게 이재명한테 협박을 하고 합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이재명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그때 그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그 회의록까지 다 공개됐지 않습니까? 위원들도 위험하다고 반대한데, 근데 이걸 이재명, 정지상, 김인섭이가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빼버리고, 유동규 빼버리고, 그러면 이게 거기 먹을 몫이 200억 된다는 거죠. 배임 최소. 그러면 이게 200 딱 맞잖아요. 김인섭이가 200억 달라고 그랬잖아. 성남 도시개발공사 빠지고 내 200억 줘. 그러면 이게 100억은 내하고 100억은 2명 준다 했는데 그 2명이 누군지는 성남에 지나가는 개도 다 알잖아. 누군지는. 그야말로 이게 이재명, 정지상이죠. 근데 200억 못 받아도 77억에 한박까지 하면 한 83억, 82, 3억 받았잖아. 한박 5억 잡으면 82억. 그러면 이게 그 82억 받으면 200억 받으면 절반 주는데 82억 받으니까 10원도 안 주고 내부터 100억 다 가집니까? 안분해가 이게 비례로 나눠야지. 그 82억 받으면 40억은 2명 줘야지. 이재명하고 정지상. 그게 맞잖아. 계산법이. 자기가 김인섭이가 100억 다 받고 나머지 100억을 이재명, 정지상 주는 게 아니고 받아오는 돈마다 안분해서 반반 나누기로 했으면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재명, 정지상한테도 40억 갖다 보는 게 이게 합리적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결국 김황준 이분은 국토부가 아무런 이게 재정적 보조금이나 재정적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고 전적으로 이재명이 알아서는 성남시 자체 사업이라 이거야. 여기에 무슨 이게 국토부 협박이 왜 나오느냐 말이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국토부 협박이 있으면 이분이 2단계로 해가지고 이게 하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이분은 제가 보기에 가장 합리적이고 유능하고 상식적인 이런 게 공무원이에요. 아니 한국식품연구원이 처음에 정바울도 2단계만 올려달라는데 그래서 이분 이 제안이 그거잖아. 2단계 올려서 하는. 근데 이걸 무리하게 4단계를 올린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이분의 그 정언이 결정되라 봐요. 여기 반박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의 그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고발이라는 게 많더라고요. 지금 검찰이 이거 백현동 끝나고 나서 또 수사해보자. 나중에 다시 고발해달라. 뭐 기금부터 저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제가 다음에 만나서 차분하게 한번 자세한 거는 들어보고요. 또 근데 그 새로운 비리나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방송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 일단 이제 그 15일날 선고 부분은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김문기 씨도 잘 알더라고.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도 이게 뭐 중요한 문제인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백현동 4단계 이거 국토부 이거는 김인섭이 숨기기 위해서 물론 이제 김문기 몰랐다는 것도 대장동 숨기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거 엄청난 게 그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인섭 로비를 숨기려는 이런 데 그 의도 아닙니까? 실제 김인섭이는 그 위정교사 사건의 김진성 씨 그 위정 녹취록에도 인섭형이 잘 있나 요즘 어쩌고 저쩌고 예 인섭형이 정보하라고 뭐 재판 중에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 다 보고하는 게 노죠. 그 이후에 그 녹취 이후에 김인섭이하고 어떻게 됩니까? 백현동 이렇게 기자들이 물으니까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아이 그 사람은 내가 되지도 않을 2006년 선거 내가 그냥 시험삼아 재미삼아 한번 출마했던 되지도 않은 2006년 선거에 본부장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인간이냐고 이재명이가. 그게 인간이냐고. 녹취록 다 나오는데 저는 김진성 씨의 위정 녹취록에 중요한 게 위정도 중요하지만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의 연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김황준 우리 그 진짜 훌륭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이제 그 성남시는 좀 빨리 그
제대로 복지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분을 쓰레기 분리자용으로 이거야말로 이게 악의적인 보복이니까 이거 인사권 남용입니다. 이런 게 직권 남용이다. 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재명의 백현동 관련 이분이 특히 마지막에 이 말을 강조하더라고.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온다. 백현동이 딱 맞잖아. 성남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들어온다. 그럼 이게 성남시장 누구다? 이재명이죠. 그러면 성남시는 돈을 물어주면 백현동에 누구한테 구성권을 해야 된다? 구성권은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김현지 이런 사람한테 이 구성권을 행사해야 된다. 결국 그 성남시하고 그때 시장 또는 정책조정실장 정진상 이런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을 이분이 많이 강조했는데 성남시가 소송해 줘야 된다. 그럼 성남 시민이 돈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이재명 일당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